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닥터의 윤강준, 김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를 보면 머리숱이 풍부하고 그다음 머릿결이 참 부드러운 것 같아서 참 복받은 머리카락을 가지셨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탈모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은 없으시죠? 2, 3년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머리숱이 많아서 고민이었는데요. 네? 요즘은 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을 해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탈모 환자가 약 2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할 만큼 심적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네, 머리숱이 곧 자신감이다라고 말하는 요즘 머리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남녀의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탈모 전문가 정훈 교수와 함께 탈모의 원인과 관리, 예방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꼭꼭 감추고 싶고 숨기고만 싶은 탈모. 최근 들어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다이어트와 출산 후 후유증으로 젊은 여성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탈모는 한 번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지금부터 탈모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주변에 보면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요즘에는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이후에 탈모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어떤 발표에 따르면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를 한 5천만 정도로 봤을 때 거의 4분의 1 정도, 1200만 명 정도가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보통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출근하시는 분들을 볼 때 한 자리에 보통 한 7분 정도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가 정수리 쪽이나 이마 쪽, M자 쪽으로 탈모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나 30대의 젊은 층들 중에서 한 48.8% 정도가 탈모에 고민해서 뭔가 하면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탈모는 그동안 중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도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탈모가 유형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예전에는 보통 40대 이후에 탈모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20대나 30대에 탈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남성들만 탈모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여성의 탈모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수리 쪽이나 M자 쪽으로 이렇게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여성 경우에는 정수리 쪽에서 앞 이마 쪽으로 머리카락이 엉글엉글하게 빠지는 여성형 탈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부위에 따라서도 M자 쪽으로 빠지는 경우,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앞 이마 쪽이죠. 네. 3자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정수리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M자하고 O자가 합치면 이거 탱자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탱자머리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U자 형태로 크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또 전신 탈모까지 또는 전두 탈모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게 보면 이제 탈모의 원인이 참 궁금한데요. 네. 이게 모주기의 변화에 때문에 탈모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통 뭔가 하면 탈모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결국에는 탈모가 된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노화가 된다고 보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은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한다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네. 있겠죠. 그리고 탈모에 대한 원인을 보게 되면 가장 큰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탈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탈모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탈모가 되는 경우, 또 보면 호르몬의 변환에 의해서도 탈모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요즘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서 음식을 제대로 안 먹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 어쩌면 다이어트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양장애에 의해서 탈모가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면장애가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두피의 트러블이 심해서 또는 어떤 병적인 요인에 의해서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모주기가 예전에는 남자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머리카락이 생겼다가 빠졌다가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한 4년에서 6년 저기로 생겼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이것이 3년에서 6년 자라야 될 머리카락이 1년 반을 자라게 되고 또는 6개월을 자라게 되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게 되고 네. 이것이 또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탈모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외에도 이 생활 속의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탈모가 더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생활 속의 습관 때문에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참 정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점심밥을 챙겨주시고 저녁밥을 꼭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은 아침을 거의 못 먹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 점심 한 끼 먹고 저녁에는 또 이래 술을 한잔 해야 되는 음주를 한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식습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양장애나 또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머리카락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에 특히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에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화학적인 시술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잦은 파마를 한다든가 또는 잦은 염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색깔을 많이 빼는 탈색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피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바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현상, 탈모 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탈모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유전이 되긴 하는데 네. 한 대를 걸러서 유전이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인가요? 요즘에 저희들 탈모 전문 케어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20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20대 초반에 남성들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는 대머리가 아닌데 혹시 제가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닌가요? 또는 어떤 할아버지는 대머리신데 제가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의 어떤 논문 보고서에 의하면 부계 쪽 할아버지나 또는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가 탈모가 있으신 분은 자식이 50% 정도가 유전이 된답니다. 네. 근데 모계 쪽 할머니나 또는 외삼촌 이런 분들이 탈모가 있으신 분은 75%가 유전이 된대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100%가 유전이 된대요. 근데 이 얘기는 확률에 대한 얘기지 반드시 뭔가 하면 아버지가 탈모가 있으면 내가 탈모가 있지 않을 거야. 또는 아버지가 탈모가 없으시니까 내가 탈모가 있을 거야 라는 거는 수학적인 공식처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의 유전적인 성향이 30대 중후반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대 초중반에 탈모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탈모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시고 혹시 유전적인 성향이 저한테 빨리 나타나면 어떡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화가 되는 부분을 얼마나 사전에 예방을 하느냐, 또 유전적인 성향이 나타난 것을 빨리 사전에 예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관리를 초기에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머리가 휑해지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선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탈모를 의심해야 할지 탈모가 시작되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 와이프는 어디 가고 촬영 맞게 걸레질을 하고 계실까나? 깨끗하게 청소해놓으면 우리 섹시가 좋아하겠지? 어이구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싱글은 어디 서러워 살겠나? 청소고 빨래고 다 해주고 싶은가 보지? 왜 화장실도 대신 가주지? 자기야 나왔어. 이제 와? 근데 자기 오늘 파마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한 거야. 미용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놀고 오셨구만. 진짜? 컬이 전혀 없는데? 글쎄, 나 머리카락도 얇고 힘도 없어서 펌이 잘 안 된대. 근데 자기 머리카락이 굵어서 별명이 돼지털이었다면서. 나도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이 막 얇아지더니 이젠 빠지기도 엄청 빠져. 나 이상하지? 아니야. 이대로도 자연스럽고 이뻐. 머리카락에 힘이 없고 점점 가늘어진다. 마음의 양식을 쌓고 계시는구만. 역시 관상은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니까. 이젠 또 관상에 빠지셨나 봐. 코도 오똑하고
눈도 예쁘고 이만하면 됐지 뭐. 꿈보다 해몽일세. 인생 뭐 있어요. 그렇게 위안하며 사는 거지. 이마가 넓어야 좋다고? 자기야, 잠깐 나와봐. 왜? 빨리 여기 앉아봐. 응, 왜? 자기야, 자기 이마는 관상학적으로 진짜 최고야. 남자는 이마가 넓어야 좋대. 자기 지금 나 놀려? 무슨 소리야? 여기 칭찬하는 건데. 아니, 지금 요즘 가뜩이나 이마가 점점 더 넓어져서 이렇게 앞머리까지 축 내려 다니는데 자기 속상 죽겠는데 자기까지 이러기야?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그리고 그렇게 넓진 않아. 예전보다 이마가 더 넓어졌다. 열심히 화장 중인 슬지 씨. 화장을 하는 건지 분장을 하는 건지. 이게 얼마 만에 데이트야? 세상에, 벌써 3주 만에 데이트잖아? 있는 것들이 더 한다더니만. 결혼도 했으면서 데이트까지? 외롭다. 자기는 멀었어? 자기 그게 뭐야? 머리가 왜 그래? 자기야, 머리를 못 빗겠어. 왜? 어디 아파? 자기야, 한번 봐봐. 이렇게 타도 머릿속이 보이고, 이렇게 타도 머릿속이 보여. 가르마가 너무 넓어졌어. 어디 봐봐. 그러네. 가르마가 언제 이렇게 넓어졌지? 자기야, 옛날 가르마가 2차선이었다면 지금 가르마는 8차선이야, 8차선. 가르마 폭이 점점 넓어진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져 힘이 없어지고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것은 물론 가르마의 폭이 넓어지는 증상들. 과연 괜찮을까? 탈모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잘 보았습니다. 교수님,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더니 빠지는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 네. 빠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탈모 증상이 일어날 때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은 모발이 가늘어지는 현상부터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살이 찌겠죠? 네.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지겠죠? 네.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양분이나 산소를 많이 먹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해주게 되면 머리카락은 어떡합니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식습관이 좋지 않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게 되겠죠. 네. 그러면 모발이 가늘어지는 현상부터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늘어진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 또 그 옆에 있던 굵은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게 되면서 어떡합니까? 빠지는 현상이 바로 탈모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마가 넓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유독 앞머리가 빠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머리가 빠지게 되는 경우,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마가 넓은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네.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그 남자분의 아버님을 보시게 되면 똑같은 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남자들 경우에 유전성에 의한 탈모가 M자 탈모, 우리가 이야기하는 3자 탈모죠. 네. 3자 탈모가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 이 3자 탈모가 나타나시는 분들은 계속 어떡합니까? 조금씩 안쪽으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그걸 감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앞머리만 조금 남게 되는 또는 이마는 상당히 넓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유전적인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에 탈모 예방을 하시고 또 탈모 케어를 집에서도 홈케어 위주로 많이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다른 얘기지만 이 가르마가 좀 넓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르마를 자주 왼쪽, 오른쪽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가르마를 바꾸면 아까 보니 엉글엉글하게 빠진 바닷물이 갈라지듯이 빠진 것이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좀
비어있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모발이 그렇게 갈라지는 것은 가르마 방향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머리카락이 다시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가르마 방향을 바꿈으로 해서 모발은 태양에 의해서 모발이 보호작용을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겁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가르마가 좀 더 넓어진다는 느낌은 받는데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수 없고 참 답답하네요. 네. 네, 자 이번 시간은 탈모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하나씩 해결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고 풍성해서 탈모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탈모로 보고 탈모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여성들은 출산 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니까 단발로 머리를 좀 자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일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는 여성 호르몬, 일명 에스트로겐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네.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되면 성장기 모발, 우리 지금 머리에 있는 이 성장기 모발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낳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부신이라는 기관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균형의 밸런스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과도하게 성장기 모발이 휴지기 모발로 일명 한 47%까지 어떡합니까? 빠지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여성들이 둘째 아기를 낳고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가사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 보통 한 6개월이나 8개월이 지나고 나면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때는 반드시 탈모 전문 케어 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전문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탈모 케어 방법을 제안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도 탈모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다음 질문 만나볼까요? 네, 저는 모자가 편하기도 하고 저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자주 쓰는 편인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자와 탈모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모자를 쓰면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모발이 좀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아마 좀 탈모에 네, 문제가 영향이 되지 않을까. 네, 안 좋을 것 어떻습니까? 같은데요. 보통 좀 감추고 싶으신 분들, 남자분들 중에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또는 어느 부위에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들은 모자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자를 쓴다 하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뜨거운 태양 어떤 자외선 네. 이것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장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특히 여름에 바캉스철에 모자를 쓰는 것은 자외선의 어떤 부분에서 두피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는 긍정적인 작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 과도하게 모자를 쓴다든가 하면 어떻습니까?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두피의 호흡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제가 몇 해 전인가 그 TV를 본 적이 있는데 군대에 갔다 온 남성분이 철모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네. 이 탈모가 되었다고 보건청에 이거 보상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근데 경우도 있군요. 법원 판결이 났는데 보상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철모를 쓰게 되면 머리를 계속 압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뭔가 이렇게 압박성 탈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과도하게 어떤 압력을 주는 그런 모자를 쓴다든가 너무 자주 모자를 쓰게 되면 탈모로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외 활동을 할 때만 잠깐씩 착용하고 머리에 꽉 끼는 모자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샴푸의 독한 성분이 탈모를 촉진시킨다고 해서 걱정이 돼 비누로 머리를 감고 있는데요. 비누로 머리를 감는 게 탈모 예방이나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샴푸는 성분이 독하다고 해서 비누나 혹은 또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실제로도 도움이 되나요? 네, 그거는 어쩌면 조금 잘못된 어떤 정보인 것 같습니다. 비누에는 강한 알칼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피지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강한 세정력을 주는 데는 조금의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뭔가 하면 반드시 탈모를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탈모 전용 샴푸를 가지고 자기 두피 타입에 맞게 사용을 해주는 것이 탈모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피 상태를 정확히 체크해 적합한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한 그 직장인들이 그 원형 탈모증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는데 네. 정말 이런 것들이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특히 20대 여성분들이 원형 탈모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형 탈모가 생기면 동전 크기처럼 빠지는 것이 원형 탈모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원형 탈모의 원인부터 먼저 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원형 탈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유전에 의해서 탈모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탈모가 되는 게 아닌가, 원형 탈모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원형 탈모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스트레스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가 생기신 분들을 보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이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직장을 취업이 잘 안 된다든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든가 또는 학교에 입시에 뭐 이렇게 시험이 잘 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이 6개월에서 8개월 뒤에 어떡합니까? 원형의 형태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되면 다발성 탈모로 가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뱀이 지나가는 형태처럼 나오는 탈모가 있습니다. 일명 사행성 탈모라고 얘기하죠. 그 TV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골룸 탈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골룸 탈모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이 또 좀 심해지면 전두 탈모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눈썹이라든가 다른 쪽에 있는 머리카락 외에 어떤 털도 빠지게 되는 전신 탈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탈모 전문 케어 센터를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시고 또 거기에 따른 처방 방법이라든가 또 집에서 홈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케어를 받으시면 그 원형 탈모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관리를 통해서 원형 탈모 증상은 이제 호전이 됐는데 그 치료 후에 흰머리가 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형 탈모에서 흰머리카락이 난다는 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들어가 보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세포가 있고 색깔을 내는 세포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라도록 하는 세포를 저희들은 모모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나타내는 세포를 멜라닌 세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모모세포가 먼저 세포 분열을 하고 난 뒤에 멜라닌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그쪽 부위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그러면 무슨 머리카락부터 먼저 올라올까요? 모모세포 분열을 하니까 흰머리카락부터 먼저 올라오겠죠. 흰머리카락이 생기고 난 뒤에 이것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모모세포하고 멜라닌세포가 같이 세포 분열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검은 머리카락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뭔가 원형 탈모가 생기는 분들은 흰머리카락부터 먼저 올라온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모 관련 정보를 수집해보지만 여러 가지 낭설들이 탈모 치료를 방해하고 있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보다는 전문적인 관리가 탈모 철출에 지름길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탈모는 어떻게 진단하고 관리하는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모습의 완성은 헤어스타일. 하지만 머리카락이 점점 빠져 괴로운 탈모. 최근 들어 현대인의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 30대가 전체 탈모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탈모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탈모 증상은 자신감 상실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모발을 위한 관리가 중요하겠죠. 탈모는 기능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데 원장님, 이 나이가 젊은 분들은 머리가 빠져도 탈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탈모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일단 갑자기 머리가 좀 빠지는 느낌이 있다. 보통 80개까지는 정상인데 그 이상이 빠진다. 그럼 좀 의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진다. 그래도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머리카락 수가 줄으면서 가늘어지면서 두피가 보이면 일단은 탈모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현재 모발과 생활 습관, 과거 병력 등을 파악해 두피 상태를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한다.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정도와 빠지는 속도를 살펴 모발 상태를 확인하는데 모발의 굵기가 약 1mm 미만이면 탈모의 초기 증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발의 밀집 정도에 따라 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데 1-2cm 범위 내 머리카락 수가 24개에서 30개 정도면 정상 범위에 속한다. 두피의 상태에 따라서 탈모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피 검사를 시행하는데 피지, 각질의 상태를 살펴보고 두피의 유분량을 측정해 지성과 건성 두피로 나눈다. 유분량이 많은 지성 두피는 탈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탈모 초기에는 두피 관리만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샴푸법과 꾸준한 관리도 중요하다. 노폐물로 인해 막힌 모공을 뚫어주는 두피 스케일링은 피부 세포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모근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두피 스케일링과 함께 시행되는 마사지는 두피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탈모 관리는 모주기에 의해서 보통 6개월 정도 집중 케어 관리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탈모 진행 정도나 유형에 따라서 그 기간과 관리 방법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그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손상된 모발과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는 앰플 시술. 모낭을 자극해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피에 고주파열을 가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모발을 강화시키는 고주파 치료 또한 탈모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다양한 치료에 이용되는 원적외선은 탈모 치료에 효과적인데 원적외선 열은 세포를 자극하고 두피에 영양을 공급한다. 전기 자극으로 탈모 증상을 완화시키는 저주파 치료는 자기장이 모낭세포의 분열을 증진시켜 모발 성장을 돕는 효과가 있다. 탈모 치료는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과거에는 탈모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했죠. 근데 요즘은 일단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머리카락이 안 빠지고 그다음에 모근이 살아있다면 치료를 하면 다시 자라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침 치료법은 두피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힘으로 모낭세포의 활성을 유도해 탈모를 개선시킨다. 모낭에 직접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메조테라피. 탈모 방지와 발모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함유돼 모근 재생과 증식에 영향을 준다. 모발 이식이 가능한 경우 이식 가능한 모발을 떼어낸 후 모근을 하나하나 분리해 이식이 필요한 부위에 심는다. 네, 모발 이식해서 부작용은 크게 없고요. 머리 뒤에 이 가느다란 라인이 남는 걸 흉이 좀 남는 그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얼굴이 한 5일 정도 붓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발 이식하고 나서 아무런 치료도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은 데만 머리카락이 자라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빠지게 되죠.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꾸준한 치료를 해서 남아있는 머리를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고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1200만의 고민 탈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진행이 빨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와 치료가 필요하다. 탈모의 진단법과 치료, 관리법을 잘 보았습니다. 교수님, 두피 관리만 잘해도 탈모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정말 두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강조 좀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 나무를 보게 되면 건강한 땅 또는 옥토가 되겠죠. 옥토에서 뭔가 이게 건강한 나무가 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두피에서
굵고 튼튼한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두피의 어떤 문제 때문에 두피 케어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두피라고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성 두피라든가 또는 건성 두피라든가 네. 또는 비듬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루성 두피형까지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하면 정상적인 두피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탈모를 예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해지고 또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법이 되겠죠. 그래서 네. 요즘의 트렌드는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조건 탈모가 다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케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 차원에서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 것, 또 모발을 건강히 하는 것, 또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탈모 예방 케어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건성 두피냐 지성 두피냐에 따라서 관리법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건성 두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수분 밸런스의 기능이 파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건조한 사람들에게는 물을 줘야 되겠죠. 네. 그렇듯이 뭔가 보습의 기능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두피 전용 마스크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을 두피에 골고루 펴 바르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한 3분이나 5분 정도 있다가 헹궈 내시게 되면 두피의 보습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성 두피인 경우에는 아까 많이 기름기가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서 1에서 2g이 나오는데 그것이 과잉 피지로 나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피지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게 되면 산화가 됩니다. 네. 산화가 되면서 탁탁하게 굳어지겠죠.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공을 막게 되겠죠. 네. 그러면 머리카락이 올라오고 싶은데도 어떡합니까? 모공을 막고 있으니까 제대로 못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성 두피인 사람은 피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또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고 두피를 청결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성 두피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케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이제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탈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모발 이식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경우에 그 이식된 모발은 영구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모발 이식을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발 이식이 반드시 뭔가 하면 이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것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모발을 이식을 한다 하는 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머리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보통 한 3,000에서 4,000 가닥을 이마 쪽으로 심게 되는데 머리카락은 헤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주기라는 게 있는데 생겼다가 빠졌다가 생겼다 빠졌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을 했는 머리카락은 한 3개월 차가 지나면 다시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머리카락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올라올 때 얼마나 이걸 잘 케어해 주느냐. 사전 케어도 중요하지만 사후 케어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을 했을 때는 이식을 하고 난 뒤에 사후 케어를 통해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올라올 수 있도록, 건강한 나무가 자라듯이 건강한 머리카락이 올라올 수 있도록 두피 케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모발 이식을 할 때는 모발 이식을 많이 해본 병원을 찾아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탈모의 경우에는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도 아니니까 굳이 치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정작 이 정말 탈모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심적 고통이 상당할 것 같아요. 특히 남성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지만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고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 특히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 옆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샴푸를 할 때 손에 나오는 머리카락을 보고 자기가 어떤 큰 병이 걸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첫째는 자신감의 결여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외모가 자신감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모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머리카락 부분입니다. 그것이 많이 빠지게 되면 자신감에 대한 결여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싫어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배가 좀 나온다든가 좀 이런 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대머리 아저씨들은 너무너무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들이 어떤 싫어하는 어떤 좀 비호감으로 가지는 첫 번째 원인이 뭔가냐면 대머리 총각 아저씨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취업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어떤 외모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탈모 케어를 받으시면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빨리 심적인
심적인 부담에서 탈출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탈모로 인한 심적 고통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건강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꾸만 빠지는 머리카락, 평소 두피 관리가 중요한데요. 두피의 자극을 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원활한 영양 공급으로 탈모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되는 두피 마사지를 알려드릴게요.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모공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므로 영양 공급이 원활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을 때 검지와 맞닿은 지점의 가운데가 신정이고 신정을 중심으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진 부위가 곡차인데요. 신정과 곡차를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지그시 눌러주세요. 천천히 원을 그리듯 3초 정도 눌러주세요. 손가락 끝을 이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눈과 귀 사이 관자놀이의 바로 윗부분, 이마 끝자리에 위치한 부유를 지압해 줍니다.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원을 그리며 지그시 눌러주세요. 두유를 지압해주면 두피로 올라가는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귀 뒷부분을 엄지로 누르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세요. 가운데 손가락이 맞닿은 부분이 백회입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3초 정도 꾹 누르며 마사지를 해주세요. 탈모 예방뿐 아니라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 빈혈이 있을 때 지압을 해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하루 3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두피 마사지로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잘 봤습니다. 교수님,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가 자주 빠진다. 뭐 그런 속설이 있는데 네. 정말 사실입니까? 저희들 교수님이나 또는 아나운서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샴푸를 하시나요? 저는 보통 한 번 해서 한 번이죠, 많이 할 뭐. 때는 2번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하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잘못된 네. 정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뭔가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시는 분들은 혹시 머리를 감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3, 4일 또는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감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샴푸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땀이 많이 흘렀던 경우에는 하루에 2번씩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두피는 청결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두피의 청결이 기본이고 또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 부분은 밤에 샴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모세포, 머리카락을 자라나는 세포가 가장 세포 분절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시고 난 뒤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샴푸를 하시고 주무시는 것이 모발 건강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샴푸를 안 하면 머리카락이 안 빠진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정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 주로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이제 저도 저녁에 그랬어요. 머리를 감도록 바꿔야겠네요. 네. 근데 또 이제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데 효과가 네. 있다고 해서 네. 검은 콩이나 검은 깨 같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시고 또 권장을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이게 실제로도 도움이 되나요?
저도 아침 밥을 먹을 때 예전 부모님하고 같이 먹으면 밥에다가 꼭 검은 콩이나 검은 깨를 넣어주는 부모님의 정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성을 받으면 당연히 머리카락도 감동을 해서 잘 자라겠죠. 네. 검은 콩 같은 경우나 검은 깨에는 바로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많이 함유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검은 콩, 검은 깨를 먹으면 검은 머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문 관리 센터에 가서 관리를 받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네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네. 자주 찾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든가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탈모 전문 케어 센터를 방문하셔서 케어를 받으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네. 보통 탈모 케어 센터를 방문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케어를 받는 거거든요. 1시간 정도 케어를 받는데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홈케어를 해야 네. 되겠죠. 홈케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시지만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케어를 받고 나면 호전이 되시고 나면 2주나 또는 10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는 홈케어를 하시는데 반드시 탈모 전용 샴푸를 가지고 샴푸를 하시고 또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는 토닉제 네. 토닉제를 두피에 골고루 꼼꼼하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탈모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 네. 또는 비타민 B6라든가 아연 또는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먹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또 집에서 홈케어를 하시면 이런 샴푸제나 토닉제나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어떡합니까? 자기 두피를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또는 간단한 두피 마사지 도구를 통해서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탈모의 어떤 위험성에서 또는 탈모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케어가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탈모의 두려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00만 명의 고민, 탈모의 원인과 관리법에 대해 정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연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탈모 관리와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탈모의 고민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